당장 나가라고 했잖아. 박윤희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어디 감히 네가 이런 곳에서 큰 소리를 치는 거야? 네가 누군지나 알아? 손흥민은 잠시 놀란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다. 저는 그저 요청을 드리러 왔을 뿐이니 특별한 혜택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특혜를 바라는 게 아니라니.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해. 당신 같은 사람들이 여기 들어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분명히 말하지만 난 이 박물관의 전담 강사야. 다들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뒤편에서 웅성거리던 관람객들이 점차 조용해졌다. 누군가 옆 사람에게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니, 저 사람. 손흥민 선수 아니야. 어떻게 이런 대접을 받지? 보안 요원, 박윤희가 또 한 번 소리쳤다. 저 사람 당장 끌어내. 이곳 규정도 모르는 주제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있잖아. 규정을 모르는 건 저쪽이 아닐까? 관람객 중 한 명이 속삭이다가 주변의 시선을 받고 멈칫했다. 또 다른 관람객이 그 사람 쪽으로 다가와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기 시작했다. 이런 건 기록으로 남겨둬야 해요. 뭔가 수상해. 온 박물관 로비가 일순간에 싸늘해졌다. 갓 전시 해설이 끝나 분주했던 곳이었지만 곧 모든 시선이 손흥민과 박윤희에게 몰렸다. 손흥민은 억울함이 가득한 얼굴로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저는 단지 제 지인이 청각장애가 있으니 한국어 수어 수화, 통역을 잠시만 지원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쭈어 본 거예요. 그분도 전시를 똑같이 이해하고 즐길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게 왜 문제야? 우리 박물관에는 그런 별난 요청을 들어줄 시스템이 없어. 게다가 네가 지금 아는지 모르겠지만 난 네 이름 정도로 위축될 사람이 아니야. 네가 아무리 유명인이라 하더라도 말이야. 손흥민은 분명 분노를 참고 있었다. 유명인이라서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권리 아닐까요? 어느 문화기관이라면 이런 기본적 배려는 있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웃기지 마. 모두를 위한 권리라니. 여기서 그런 가르침을 주지 않아도 돼. 난 이 전시의 해설과 진행을 담당하는 공식 강사라고 했어. 내 허락 없이는 어떤 식으로도 진행 못한다고. 이때 관람객 중 한 명이 살짝 손흥민 쪽으로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손 선수님 괜찮으세요? 이대로 두면 큰일 나겠어요. 또 다른 사람이 휴대전화로 현장을 촬영하면서 말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SNS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들 보게 해야 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손흥민은 주변인들을 달래듯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지친 기색이 가득했다. 이야기로 풀 수 있을 거라 기대했을 박물관 측에 통역 서비스를 마련해달라고 여러 차례 메일을 보냈거든요. 수용이 안 되면 아예 민원이라도 넣으려고 했는데 담당자님이 바로 앞에 계시니 직접 말씀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민원을 넣겠다고? 박윤희가 코웃음을 쳤다. 맘대로 해보시지. 내가 이곳 강사로 일한 지 15년이 넘었어. 이 전시 해설 분야에서 경력도 화려하고 해외 유명 큐레이터들과도 교류해왔지. 네가 아무리 손흥민이어도 네가 언론에 제보하면 오히려 네가 불이익 당할걸? 괜히 이미지 깎이지 말고 조용히 돌아가. 주변에서 낮게 술렁이는 소리가 들렸다. 어떤 이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박윤희에게 따지기 시작했다. 아니, 손 선수님이 뭘 잘못했나요? 게다가 청각장애를 가진 분한테 문화생활을 지원해달라는 게 대체 무슨 잘못이에요? 박윤희는 그 말을 씹듯 대답했다. 잘못인지 아닌지 내가 판단해. 이 박물관에서는 내가 최고의 전문가니까. 일반 대중이 문화생활 한다는 건 고급 서비스를 향유하겠다는 뜻이 아니야. 그리고 특별 지원이라면 비용도 엄청날 텐데 누가 책임지지?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이미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겠다고까지 말했잖아요. 또 다른 관람객이 끼어들었다. 아까부터 들었는데 나도 다른 이들과 똑같이 관람을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지원이 필요하면 내가 지불하겠다고까지 했는데요. 내가 아니라도 다른 해외 박물관에서는 이미 통역 서비스를 마련해놨다는 기사도 봤는데 어느 남자가 중얼거리듯 말하며 스마트폰 화면을 주변에 보여주었다. 특히 유럽 쪽 대형 미술관이나 극장들은 수어 통역 혹은 여러 언어의 자막 시스템까지 지원한다는데 그게 요즘 트렌드 아닌가요? 어서 조용히 하세요. 박윤희는 그 남자를 노려보았다. 여긴 한국이고
내가 담당하는 프로그램이니까 내 방식대로 하는 거야. 자꾸 끼어들면 보안 요원 부른다. 순간 전시관 안전체의 분위기가 한층 차가워졌다. 손흥민은 애써 미소 지으려 했으나 입술이 떨리는 게 눈에 보였다. 제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한 미술관에 갔을 때 거긴 기본적으로 수어 통역 지원이 가능했고 예약도 손쉽게 할 수 있었습. 제가 직접 그 시스템을 경험해보고 너무 좋았기에 여기에도 그런 제도가 있길 바란 거예요. 함께 온 팬분 중에 청각장애가 있으니까 똑같이 작품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하하, 선진국 흉내 내고 싶다는 거야. 한국 현실을 모르나 본데? 그들의 시설 수준과 우리의 제도 차이를 똑같이 요구하는 건 어불성설이야. 그리고 넌 축구 선수잖아. 왜 박물관 일에 간섭하냐고. 이해가 안 되네요. 기회가 된다면 한국도 분명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손흥민의 목소리가 한결 진지해졌다. 그런 사례가 이미 해외에 있으면 우리도 벤치마킹해서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당장 전면 시행이 어렵더라도 시범적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시범 운영? 참 말은 쉽지. 너 하나 때문에 박물관이 설비를 다 갈아엎어야 해? 내가 분명 말했는데 그런 특별 따위는 없어. 이곳은 엄연히 규칙과 전통을 지키는 문화기관이라고. 문화기관이라면 더욱더 모든 사람이 작품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 게 의무 같은데요. 구경하던 한 중년 여성이 작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제가 유럽 여행 갔을 때 오페라 하우스에서도 여러 언어로 자막과 해설이 제공되더라고요. 장애가 있든 없든 다 함께 즐기려면 그런 장치가 필요하잖아요. 박윤희는 못마땅하다는 듯 코를 훌쩍이더니 더는 상대하지 않겠다는 듯 손을 휘저었다. 이 이상 떠들 거면 당장 밖으로 나가서 하시오. 안 그러면 내가 보호자 호칭으로 보안팀 불러서 정말 끌어낼 겁니다. 그 말에 손흥민의 팬 몇 명이 흥분해 달려들 듯 했지만 손흥민이 재빨리 손으로 진정시켰다. 죄송합니 저와 제 지인 때문에 번거롭다면 사과하겠습 하지만 이 문제는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 수어 통역을 필요로 하는 분들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분들도 당연히 문화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죠. 권리는 무슨? 박윤희는 씩씩거리며 주변을 둘러봤다. 당신들 제대로 교육도 안 받았으면서 어디서 이런 권리를 운운해? 나는 수많은 대학과 미술관에서 인정받은 사람이야. 해외 큐레이터들과 협업도 해봤고 손님들한테는 그냥 전시 설명만 들으세요라고 해도 불만 나올 게 없었어. 교육은 누구나 받을 권리가 있죠. 그리고 언제부턴가 박물관이 특정인만 위한 곳이 됐는지 궁금하네요. 손흥민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응수했다. 어떤 형태로든 모두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진정한 문화가 아닐까요? 관람객들이 작은 목소리로 동조했다. 맞아, 맞아. 손 선수 말이 맞지. 수어 하나 지원해주면 될 텐데. 박윤희는 그들의 수근거림에 불쾌하다는 듯 눈살을 잔뜩 찌푸렸다. 내가 얼마나 애써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렇게 대중들이 몰려오는 바람에 일만 더 복잡해지고 있어. 당신들 문화적 수준이 낮아서 자꾸 뭘 공짜로 얻어가려는 거 아냐? 수어 통역사 구하려면 비용이 드니 당연히 신청 절차가 있고 여력이 안 되면 거절할 수도 있지. 비용은 제가 부담하겠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손흥민이 답답한 듯 목소리를 높였다. 제가 벌어들인 돈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싶어서 특별히 문화 관련 지원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곳 박물관에 후원할 의향까지 내비쳤고요. 전부 이메일로 미리 보냈는데 확인도 안 하셨나요? 헛소리! 박윤희는 손을 탁 치며 못마땅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런 이메일이 왔는지 안 왔는지 난 모르는 일이고 설령 왔다 해도 내 허락 없이 진행될 수 있는 일은 아니야. 한 관람객이 손흥민 쪽으로 기웃거리며 물었다. 후원 의향까지 있었던 거예요. 와, 손 선수 멋지다. 그럼 이 박물관 측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협조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다른 젊은 관람객이 스마트폰을 쥔 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제 SNS 라이브로 이미 2,000명 가까이 보고 있어요. 댓글 폭주 중인데 다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며 놀라고 있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촬영하지 마. 박윤희가 뾰족하게 반응했다. 초상권 문제도 있고 박물관 내부 촬영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걸 몰라?
이렇게 불공정한 일이 벌어질 땐 기록을 남기는 게 상식이죠. 라이브 방송을 하는 젊은 관람객이 대꾸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해외 박물관은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증진 가이드라인이 있답니. 한국은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해도 노력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 박윤희가 턱짓을 하며 혀를 찼다. 당신들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내가 일일이 설명해 줄 수도 없네. 어차피 이런 식으로 떠들어봤자 언론이 잠깐 호들갑 떨다가 말 거고 나는 경력과 실적이 빵빵하니 아무 문제 없어. 손흥민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이 문제는 단순히 제 체면이나 명성을 위한 게 아닙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각장애가 있는 제 가까운 지인이 함께 이 전시를 보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해설을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 답답해할 거고 박물관 측에서는 어떤 대안도 마련해 주지 않으니 그러니까 들어줄 여력이 없다고 했다고. 더 이상 떠들지 말고 한국의 현실을 인정해. 해외에서랑 똑같은 대우를 받으려면 거기로 다시 가서 보면 되지 않아? 해외 문화 시설들은 오히려 언어와 지역에 상관없이 통역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었어요. 손흥민이 천천히 말을 이었다. 물론 거기도 완벽하진 않겠죠. 그렇지만 최소한 방문객이 요구하면 귀 기울이려는 태도라도 있었습니다. 됐고, 여기선 그런 건 없으니 나가. 박윤희가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당장 주변 사람들이 드디어 참지 못하고 일제히 항의했다. 왜 그렇게 막무가내세요?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박물관의 이미지도 나빠집니다. 손 선수님이 후원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죠? 청각장애인을 왜 배척하세요? 문화 선생님이라면 오히려 도와줘야 할 일 아닌가요? 수많은 목소리가 겹치면서 혼란스러운 소음이 박물관 로비를 가득 채웠다. 그 와중에 보안 요원 한 명이 다가와 눈치를 살폈다. 박 강사님, 무슨 문제입니까? 보안 요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주변 상황을 보고는 곧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항의하고 계시네요. 이대로 두면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겠는데요. 누가 신고를 한다는 건지 알고나 말해. 박윤희는 보안 요원을 향해 손가락질했다. 내가 여기서 가장 높은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 전시 해설과 강의 전반을 결정하는 주체는 바로 나란 말이야. 손흥민이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깊이 숨을 내쉬었다. 정말 죄송하지만 저도 물러설 수 없는 문제라서요. 이런 식으로 거부당하면 다른 청각장애인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외된 사람들은 계속해서 문화 참여에서 배제될 거잖아요. 그게 네가 신경 쓸 일이야? 박윤희가 비웃으며 외쳤다. 내 앞가림이나 제대로 해. 축구 잘하면 됐지. 왜 박물관 해설까지 건드리냐고. 축구 선수라고 해서 문화예술에 관심이 없을까요? 저도 아트 전시에 관심이 많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멋진 작품을 함께 경험하자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쓸데없는 참견이군. 박윤희의 표정은 갈수록 오만해졌다. 자꾸 말싸움 이어갈 필요 없어. 여기서 네가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글쎄요,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계시고 이미 촬영된 영상도 온라인으로 확산되고 있을 겁니다. 손흥민은 살짝 고개를 숙여보았지만 목소리에는 굳은 결심이 묻어났다.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예요. 박물관이 왜 존재합니까? 문화와 예술을 누구나 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곳 아닙니까? 순간 한 중년 남자가 용기를 낸 듯이 손흥민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손 선수, 저도 청각장애가 있는 아들을 둔 아버지입니 우리 아이도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갈 때마다 늘 해설을 놓쳐서 무척 속상해했죠. 이 기회에 뭔가 달라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손흥민이 미소 지었다. 말씀 고맙습. 사실 저도 그런 분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전시를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컸어요. 이봐 다들 소란 피우지 말고 흩어져. 박윤희는 보안 요원 쪽에 시선을 던졌다. 손흥민이든 누구든 간에 내 수업 방해하면 바로 퇴장 조치야. 보안 요원 안 들려. 조용히 만들어. 보안 요원은 우물쭈물하며 대답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손흥민 선수 편을 들고 있는데 제 힘만으론 무리 같습니다. 그럼 내가 직접 할 수밖에 없군.
박윤희가 전시관 안내용 마이크를 잡고는 작정한 듯 외쳤다. 지금부터 제 해설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항의나 요구는 모두 무시하겠습. 협조하지 않는 분은 즉시 퇴장. 강사님, 진정하세요. 어떤 관람객이 마이크를 빼앗으려다 실패하자 주변에 있던 이들이 저런 독선이 어딨어 하고 붕괴했다. 강사님이 여기서 오랫동안 일했다고 들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손님을 내쫓으면 큰 파장이 있을 겁니다. 한 중년 여성이 목소리를 키웠다. 저도 SNS에 글 올리겠습.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박물관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끼칠 거예요. 맘대로 해. 박윤희는 결연히 외쳤다. 내가 왜 겁을 내야 해. 여긴 내 구역이고 내 규칙대로 진행하는 거다. 그러면 손흥민이 마침내 크게 외쳤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조용히 계셔주세. 제가 박 강사님과 단둘이 얘기해보고 싶음. 모두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신을 응원하는 관람객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편 일부는 라이브 방송을 끄지 않은 채 계속 영상을 찍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박윤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아까 메일로 제안드린 내용, 그리고 해외 사례를 들며 왜 우리가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지 설명드릴 기회를 주세. 그리고 박물관 측 관리팀과 얘기해서 적어도 시범 운영이라도 해볼 수 있는지 협의할 계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헛소리라고 일축하면서도 주변의 촬영과 항의를 의식해 박윤희는 마지못해 마이크를 내렸다. 좋아, 들어보자고. 대신 내 대답은 같을 거야. 안 된다고. 감사합니다. 손흥민은 숨을 고르고 나서 조곤조곤 설명하기 시작했다. 박물관이든 미술관이든 많은 유럽 국가들에서는 모든 방문객이 동등하게 전시를 이해하고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기본 정책으로 삼습. 제가 방문했던 암스테르담의 미술관도 마찬가지였고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 등에도 비슷한 서비스가 갖춰져 있었어요. 그래, 근데 여긴 한국이라니까. 박윤희가 곧바로 말을 자르려 했지만 주변 관람객들의 조용히 좀 하는 항의가 터져 나오자 억지로 입을 다물었다. 제가 제안드린 건 모든 전시마다 수어 통역사를 두자는 게 아니에요. 다만 특정 시간대나 예약제로라도 수어 통역을 진행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겁니. 비용 문제는 제 후원으로 해결 가능하고 그 후에는 다른 기업 후원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바보 같은 소리. 박윤희는 여전히 냉소적인 표정을 지었다. 한두 번 이벤트로 끝나면 다음에도 요구하는 사람이 생길 텐데 그때마다 누구 돈으로 할 건데? 이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손흥민은 목소리를 좀 더 강하게 냈다. 이미 유럽의 문화기관은 투어 시간표에 수어 통역이 포함된 날을 따로 홍보합니. 그래서 필요로 하는 관람객들은 미리 그 날을 예약하면 되는 거죠.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당신 말대로라면 여러 사람이 힘을 모으면 결국 바뀔 수 있겠군. 박윤희가 비꼬듯이 말하고는 주변을 둘러봤다. 하지만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지? 나에게 책임과 부담만 늘어날 것 같은데 개인 이득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 아니겠습니까? 손흥민이 진지하게 응수했다. 또 박 강사님께도 큰 명예가 될 수 있죠. 포용의 해설사라는 평가를 받는다면 해외 교류나 학술 회의에서도 인정받으실 거예요. 실제로 암스테르담에서도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전시 해설을 주도한 큐레이터가 국제적인 찬사를 받았어요. 박윤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새 관람객들 중 누군가는 그래, 맞아. 그런 사례가 많다고 들었어.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또 다른 이가 박 강사님, 이건 좋은 기회일 수도 있어요. 라고 부드럽게 설득했다. 나더러 그쪽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박윤희는 흔들리는 듯 보이면서도 여전히 목소리를 높였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몰아붙인 상황에서 내가 고개를 숙여야 한다는 거야? 아니요,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도를 함께 해보자는 거죠. 손흥민이 한 발 다가가며 말했다. 박물관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려면 누군가는 먼저 변화를 제안해야 합니? 저도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어요. 이해 못하겠군. 그러나 박윤희의 목소리는 전과 달리 날이 무뎌졌다. 나는 단지 갑작스러운 요청에 당황해서. 그동안 이런 제도 자체가 없었으니까. 지금 만들면 되잖아요. 손흥민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저도 예전에 몰랐습. 해외 전시 투어나 유소년 축구 교실 같은 행사에서 수어 통역이나 자막 서비스의 중요성을 직접 보지 못했을 때는 굳이 필요할까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보니 누군가에게는 문화예술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더라고요. 그건 그렇지. 박윤희의 얼굴에는 복잡 미묘한 감정이 서렸다. 근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를 몰았으면 내 체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 체면보다 중요한 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문화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느냐 아닐까요? 손흥민이 고개를 숙이며 정중히 말했다. 이 문제로 제가 예민하게 굴었다면 죄송합니. 다만 저를 비롯해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정말로 원하는 건 포용적인 환경 하나뿐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박윤희는 굳은 얼굴로 서 있었지만 손가락 끝이 떨리는 게 보였다. 주변에서는 여전히 휴대전화 카메라 플래시가 반짝였고 소공어림이 이어졌다. 맞아요. 박 강사님이 마음만 바꾸시면 여기 박물관이 한국의 대표 사례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처럼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도 이제는 전시를 마음껏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일이 SNS에 퍼져나가면서 큰 이슈가 되겠죠, 이왕. 이렇게 된 거 좋은 방향으로 끝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작은 설득들이 이어졌고 박윤희는 마침내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이거 정말 골치 아픈데. 언론에서 난리치기 전에 내가 사과하고 제안을 받아들이면 그래도 명분은 서려나. 손흥민이 다가서서 조용히 말했다. 저는 사과를 요구하기보다는 함께 해법을 찾고 싶습. 그리고 당장 시범 운영이라도 해보면 작은 비용으로 시작 가능하다고 믿어요. 만약 협의가 된다면 저는 이 박물관의 후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정말이야? 박윤희는 바싹 마른 입술을 핥으며 시선을 떨어뜨렸다. 네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은어리시의 지서셔머시.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저는 한국인이고 싶습니다. 손흥민의 목소리가 굳건해졌다. 그리고 한국도 변화할 힘이 있다고 믿어요. 이 박물관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로비를 가득 메운 군중이 숨죽이고 있었다. 박윤희가 고개를 떨구며 마지못해 작게 중얼거렸다. 내가 너무 오만하고 독선적이었군. 한편으론 분풀이도 좀 있었다. 내가 그간 노력해온 걸 무시당하는 기분이라. 미안하다. 손흥민은 괜찮습.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고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누구의 성과를 무시하려고 한 게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해보자고 한 겁니다. 좋아. 일단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박윤희는 돌아서서 여전히 떠들썩하게 자신을 찍고 있던 카메라들 앞에 섰다. 여러분, 아까 제 태도가 매우 불쾌하셨을 겁니 인정합니? 내가 너무 흥분했고 잘못된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군중 속에서 괜찮아요 바뀌겠다면 그걸로 충분하죠. 하는 작은 목소리들이 들렸다. 어떤 사람은 사과받을 가치가 있네요. 이제부터가 중요하니까요. 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박윤희가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수어 통역 지원건.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하겠습. 관리팀과 즉시 협의할 테니 우선 시범 운영부터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죠. 그 순간 로비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관람객 몇 명이 박윤희와 손흥민을 번갈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박 강사님. 손흥민은 밝은 표정으로 말했다. 이렇게 빠른 결정을 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혹시 필요한 예산이나 인적 지원이 있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 박윤희는 시선을 내리깔며 말했다. 뭐, 나는 아직도 혼란스럽지만 적어도 내 고집이 너무 심했다는 건 알겠어. 그리고 네가 말한 대로라면 나라 밖에서 이미 통역 같은 걸 활성화하고 있다니까 우리도 못할 이유는 없지. 그렇습. 그리고 그게 결국 우리나라 박물관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길이기도 해요. 손흥민이 환하게 웃었다. 이때 관리팀 책임자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다급하게 달려와 상황을 파악하더니 헐레벌떡 숨을 고르며 말했다. 제가 지금 보안 카메라로 상황을 봤는데 손 선수님께 정말 죄송합니. 저희도 관람객 접근성 확대에 대해 이야기가 없었던 건 아닌데 추진력이 부족했어요. 오늘을 기회로 삼아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군중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아, 이제부터는 바뀌겠구나. 박물관이 변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희망 섞인 말들이 오갔다. 카메라를 든 사람들은 이 장면도 담아야지 하며 분주히 움직였다. 박윤희는 잔뜩 굳은 자세로 서 있다가 갑자기 손흥민에게 정중히 허리를 숙였다. 다시 한번 사과하겠습. 조금 전까지 내가 했던 말들은 지나친 부분이 많았고 듣는 분들에게 상처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손흥민은 다급히 손을 흔들었다. 아닙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 저도 너무 직설적이었나 싶어요. 앞으로는 협력 관계로 이곳을 더 멋지게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한 관람객이 환하게 웃으며 외쳤다. 이제 박물관 강사님이랑 손 선수님이 협력하는 장면도 찍어서 널리 알리면 좋겠어요. 이런 변화가 실제로 진행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 더 많은 지원이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여기저기서 맞아, 맞아. 너무 좋다. 큰 변화가 시작되겠어. 하고 호응이 터져 나왔다. 관리팀과 제가 바로 내일 회의를 잡겠습니다. 중년 남성 책임자가 다짐하듯 말했다. 수어 통역을 위한 일정과 예산, 그리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할지 빠르게 논의해 보겠습. 손 선수님, 곧 연락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손흥민이 밝게 웃으며 약속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청각장애인 아버지를 둔 중년 남자가 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우리 아이도 마음 놓고 전시회에 와서 제대로 해설을 들을 수 있겠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옆에서 SNS 라이브를 켜둔 젊은 관람객은 댓글을 빠르게 확인하며 떠들썩하게 말했다. 우와, 지금 시청자가 7,000명 넘어갔어요. 모두들 이 박물관 멋지다. 곧 변화를 시도하다니. 하고 칭찬하는 중이네요. 분명히 언론에서도 관심 가질 거예요. 좋은 방향으로 홍보될 수 있겠네요. 괜찮으시다면 그 영상은 계속 올려주셔도 돼요. 박윤희가 다소 쑥스러운 듯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처음엔 그저 거슬렸는데 이제 생각해보니 이렇게 널리 알려지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요. 단 내가 실수했던 장면도 다 찍혔겠지. 그건 사실이니까 굳이 편집하진 않겠습니다. SNS 라이브를 하던 젊은 관람객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 과정이 있어야 지금의 결말도 의미가 있을 테니까요. 박윤희는 묘하게 부끄러운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좋을 대로 하세. 나도 한번 크게 배우는 계기가 되었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일제히 박수를 쳤다. 누군가는 이렇게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는 장면 정말 감동적이네 라고 말했고, 또 누군가는 오늘 이 로비에 있던 모두가 중요한 증인이자 참여자라고 찬사를 보냈다. 손흥민은 그들을 향해 조심스레 미소 지었다.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변화입니? 전 그저 목소리를 낸 것뿐이고 마지막 결정은 결국 박 강사님과 박물관이 해주셨으니까요. 감사합니. 그리고 미안합니다. 박윤희가 아까보다 훨씬 누그러진 목소리로 답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저도 앞으로 박물관이 장애인을 비롯한 누구나 환영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힘써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박물관 측의 긍정적인 변화를 응원한다며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근처 카페로 옮겨가서 오늘 있었던 일을 인터넷에 알리고 사람들에게 의견을 구해보자 고도 얘기했다. 그리고 실제로 기사처럼 SNS에 빠르게 공유되었다. 손 선수님, 우리도 함께 차라도 한잔하면서 구체적인 구상을 이야기해볼까요? 관리팀 책임자가 제안하자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옅은 웃음을 지었다. 네, 좋습. 아마도 해외 여러 박물관의 구체적인 모델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겁니. 제가 암스테르담 방문했을 때 찍어둔 사진들이나 영상 자료도 있어요. 그 광경을 보며 관람객들은 하나둘씩 좋은 방향으로 정리되었나 봐. 다행이다. 이제 우리도 문화 선진국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거지. 라고 서로 흥분된 목소리로 의견을 나눴다. 나중에 시스템이 갖춰지면 꼭 다시 오고 싶다. 그러게, 이런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목격하다니. 나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기대돼. 이제부터 지켜보자고. 만약 흐지부지 넘어가면 우리가 또 나서야 해.
사람들의 긍정적인 수대, 박물관 로비는 처음에 냉랭했던 분위기와 달리 따스한 활기로 가득 찼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미소를 머금은 손흥민과 뭔가에 깊이 생각하는 표정을 한 박윤희가 나란히 서 있었다. 얼마 후 손흥민이 작게 미소 지으며 마무리 인사를 건넸다. 오늘 상황을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 저도 이 일이 우리 사회에 좋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랄 뿐입니.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관심 가져주시고 목소리를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자 군중들 속에서 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당연하죠. 손 선수. 오늘 있었던 일도 계속해서 팔로우 할게요.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하거든요. 맞아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얘기 퍼뜨려서 많은 분들이 이 사안을 주목하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이가 힘찬 목소리로 외쳤다. 고맙습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제일 큰 힘이 돼요. 손흥민은 살짝 고개 숙여 인사하고 나서 뒤이어 천천히 이동하는 박윤희와 함께 박물관 관리팀 사무실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나가려던 보안 요원까지도 한껏 상기된 표정으로 손흥민을 배웅했다. 손 선수님 오늘 일은 정말 멋졌습. 시끄럽고 불쾌한 충돌이 될 뻔했는데 이렇게 기분 좋게 마무리되다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 저도 아직 부족한 게 많지만 앞으로 더 배우고 실천해야죠. 손흥민이 미소 지으며 답했다. 로비 한가운데 남겨진 관람객들은 여전히 분주하게 사진을 찍거나 SNS에 글을 올리며 방금 일어난 뜻깊은 순간을 기록했다. 누군가는 현장을 나오며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야, 너 믿기지 않겠지만 오늘 박물관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가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났어. 손흥민 선수가 직접 수어 통역 서비스를 요청하면서 갈등이 엄청났는데 마지막엔 강사님도 사과하고 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다니까. 완전 대단하지 않아? 그 말에 통화 상대방이 얼마나 놀랐을지가 선명히 느껴지는 듯했다. 사람들은 그렇게 각자의 방식으로 이 사건을 기록하고 공유하고 또 기억하게 되었다. 이틀 뒤 박물관 공식 홈페이지에는 시범 운영 수어 통역 서비스가 신설된다는 공지가 올라왔다. 또한 박물관 측은 장애인 접근성 확대를 위해 다각도로 협의 중이며 이 과정에서 손흥민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소식을 접한 이들은 한결같이 기뻐하며 댓글을 남겼다. 드디어 우리도 한 단계 발전하네요. 손흥민 선수 정말 멋있습. 박물관 측도 결단 내리느라 수고했네요. 앞으로 다른 문화 시설들도 참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언론 매체들을 통해 한국박물관의 새로운 변화, 청각장애인 위한 시범 통역 운영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보도되었다. 기사에는 손흥민의 의견과 박윤희 강사의 반성이 함께 담겨 보기 드문 갈등에서의 성찰과 협업 사례로 주목받았다. 몇 주가 지나 박물관은 수어 통역 시범 운영 첫날을 맞이했다. 아이 손을 잡은 부모, 대학생 친구들, 그리고 청각장애가 있는 단체 관람객까지 다양한 이들이 찾아왔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반가운 감탄을 터뜨렸다. 이제 정말 우리도 차별 없는 문화를 향해 나아가는구나. 그 뒤로 손흥민은 박물관에 자주 들러 조언을 주곤 했다. 그 과정에서 박윤희 역시 자신의 과오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점차 유연하고 포용적인 해설 방식으로 변모해갔다. 이전에는 전시 해설이 내 동무대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관람객들과 함께 만드는 자리라는 걸 배우고 있어요. 라는 말과 함께 미소 짓던 그의 모습은 몇 주 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관람객들은 작은 목소리로 서로 대화를 나눴다. 역시 사람은 변할 수 있는 존재야. 그러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조금씩 실천해 나가면 이렇게 좋은 결과가 오네. 앞으로 다른 박물관, 미술관도 줄줄이 따라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것 같아. 우리도 이런 변화에 힘을 보태야지. 전시관을 떠나며 손흥민은 마지막으로 관람객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 여러분의 관심과 목소리가 있었기에 가능한 변화였습. 앞으로 또 다른 곳에서도 혹시 불합리한 점이 보이면 같이 움직여 주세. 그래야 정말 모두가 문화를 누릴 수 있으니까요. 그러자 누구 하나 손 선수님 저희 또 올게요.
그리고 다른 시설에도 제안해보겠습. 이게 시작인 거잖아요. 하고 씩씩하게 말했고 주변에선 찬동의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 후에 이어진 작은 환송식 같은 분위기 속에서 박윤희도 머뭇거리며 손흥민을 향해 다시 한번 고개 숙여 보였다. 마음 깊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 그리고 미안해 습 덕분에 나도 그리고 우리 박물관도 크게 배웠어요. 손흥민이 부드럽게 웃으며 그 말을 받았다. 함께 노력하겠습. 오늘부터가 진짜 시작이겠죠. 결국 이 작은 갈등에서 비롯된 사과와 협력은 한국 문화시설에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만들어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거칠고 공격적인 분위기였지만 서로 소통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찾은 결과였다. 더 넓은 세상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보편적 해설 시스템이 이제 한국에서도 서서히 뿌리를 내릴 준비를 마쳤다. 앞으로 또 다른 이야기들이 생기겠지만 우리 모두 계속 지켜보고 참여하면 돼요. 관람객 중 한 명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처럼 이 변화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손흥민의 제안을 통해 열렸던 단 한 번의 시범 운영이 큰 파장을 일으켰고 곧 다른 국내 주요 박물관이나 미술관도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회의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했다. 드디어 한국도 선진 문화 국가로 가는 거야. 작은 목소리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데 진짜였어. 그렇게 뜨겁고도 뜻깊었던 하루가 저물어갔고 손흥민은 조용히 뒷문을 통해 박물관을 떠났다. 그의 마음속에는 다시 한번 확신이 자리했다. 한국도 할 수 있다. 이미 유럽 문화 기관들이 보여준 걸. 우리도 현실로 만들 수 있다. 문화의 힘은 배제하지 않고 함께할 때 가장 빛나는 법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세요. 그는 기자들에게 간단한 인터뷰를 남기며 서둘러 박물관 밖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기회가 된다면 저도 또 다른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돌아보며 접근성 확대를 제안해 볼 겁니.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이 일을 SNS나 언론에서 크게 다루겠죠. 그걸 계기로 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뒤 박물관 정문 앞에 모였던 팬들은 환호를 보내며 물러갔고 함께 있던 청각장애 지인은 수어로 고맙다고 마음을 표현했다. 손흥민은 웃으며 수어로 나야말로 고마워라고 답했다. 매끄럽지는 않지만 익숙하게 연습한 동작들로 의사를 전달하면서 다시금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하나씩 바꿔보자. 한국에서도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문화를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그날 이후로 박물관 로비의 공기는 전과 사뭇 달라졌다. 비록 개선해야 할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시작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모두가 깨달았다. 갈등이 변화를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작점이 될 수도 있구나. 끝으로 언론과 SNS를 통해 널리 알려진 이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됐다. 우리는 그 박물관 갈등 사건을 잊지 않을 거예요. 그게 바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연 중요한 열쇠였으니까요. 그렇게 모두가 조금씩 변화하며 세상은 한 뼘 더 넓어졌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세요. 어느 날 다시 만날 기약을 남긴 채 서로 다른 이들이 함께 만들어낸 이 문화의 장면은 사람들 가슴 속에 아름다운 결말과 함께 오래도록 울려 퍼졌다.